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71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1.55%나 빠지고 있고요. 2270선대 힘겹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장세입니다. 2306포인트 좀 지지를 받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1시 30분경에 저점 찍었습니다. 2366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227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3,152억 원 삽니다. 하락장에서 개인은 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담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3,013억 원이나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모두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552억 원 유지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80선 지지받습니다. 9.89포인트 하락하고요. 1.25%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역시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역시나 비슷합니다. 코스피하고 1시 30분경에 776까지 저점 찍고 780선 힘겹게 회복했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도 같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1,430억 원 사고요. 외국인 기관 파는데 기관은 335억 원 팝니다. 연기금은 138억 원 오히려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4원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4원 2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뺄 거면은 어제 왜 올렸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반등의 연속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요. 특히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증시가 3%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관세 관련돼서 미국의 10% 관세가 아니라 25%대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 더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미국의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수권법을 가결시켰습니다. 압도적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관련된 흐름들로 가결시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화해는커녕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중국 증시에 좀 가득하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흔들리는 중국 증시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우려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 또 시장에서 반등을 보였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섹터가 바이오와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정부의 회계 처리 관련된 감리가 발표가 돼야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어제 이어졌던 한중 경제협의회 관련된 실질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위안화가 계속 절하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인들이 들어와도 쓸 소비 여력들이 또 압박을 받는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약적인 요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보여줬던 어떤 성명서 문구를 보게 되면 좀 우려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앞에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의 미국을 바라보는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래도 강하다,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 사회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국내도 국내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크지만 더 이상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벌려주는 부분들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9월달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 뒤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에 국내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측면으로 봤었을 때 신흥국 입장 쪽에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뉴스들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가장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시장에 대한 반등에 확신을 못 줬던 게 2310선을 코스피가 안착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부분부터 계속 2310선을 안착해야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들 쪽에서 일단 좀 실망감이 좀 컸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은 여전히 이슈의 논란이나 그리고 중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게다가 국내 국내 경제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기대보다는 시장 반응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을 3조 5천억,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추정하게 되면 15조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도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만간 경제부총리의 대동하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 광저우 공장에 5조 원 OLED 설비 투자를 하죠. 그래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쪽이 나오게 됐었을 때 대기업들의 투자가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장비 부품주 쪽, 특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은 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관련돼서 반도체 OLED 장비주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쪽에서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들은 글로벌에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어떤 기대 요인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존의 업황이 좋아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 외에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관점과 함께 특히 기존 업황 호황 때문에 실적이 좋은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 저평가 메리트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대표적으로 SFA라든가 유니테스트, PSK, 유니셈 같은 종목들에 대한 변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나 장비주 함께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 정다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덕산네오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제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어떤 회복 자체는 이제 이런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만 본격적으로 반등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역시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역대 2위로 발표가 됐었고, 다만 이제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경기의 전반적 영향보다는 무역 분쟁이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미 무역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은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이 OLED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좀 장기 평선을 위로 깨고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향후에 있을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기대감이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애플이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3분기에 나올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일단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도 역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재료적인 측면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OLED 관련된 소재, 이런 측면이 다 또 수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좀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인데요. 일단 중국 쪽도 OLED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고 좀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화웨이라든지 오포, 비포 등 또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 회사들이 또 스마트폰을 제작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수주 기회,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중미무역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 쪽에 좀 더 수주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또 기술력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어떤 기술력 측면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쪽에 대한 수주 발주량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덕산 네오로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다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씩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지지점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121선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1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우선 어제 한중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한중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무려 1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사태가 중국의 화장품주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낙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지금 실적도 좋게 나왔고 7분기 연속 상승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오팜을 한번 쳐본 뉴스를 본다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22% 정도 성장했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선은 네오팜이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밀리면 좀 강하게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좀 이런 측면이 가끔 나올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 일단은 만약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면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물량에 대한 공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악재가 낀 경우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장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정보 수집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대로 주가가 끝이 난다면은 좀 투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참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의한 화장품주들의 어떤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바로 하락 반전형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펀더멘탈 지표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도 일단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의 어떤 중국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악재가 확인이 되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소비 시장의 확대에 따른 화장품 수입에 대한 소비세 인하 등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있는 편인데 좀 더 네오팜이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추가적인 악재가 있는지 여부부터 일단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악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겠고요. 목표 주가를 65,000원, 손절 가격을 4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 보여지고 장중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바로 전기차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같이도 아주 지수적으로 약한 날에 전기차 종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39,900원, 거의 4만원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일단 전기차는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실적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좀 전기차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밸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반대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오히려 고밸류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거의 고점이 다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현재 전기차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이 되고, 이 BM의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전기차 성장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규제 허용, 국내의 어떤 기업들도 보조금에 대한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금 중국 시장에서 동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중국 회사 GM과 합작을 세워서 에코프로 BM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에서 전구체 배터리를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3분기부터. 시장의 어떤 배터리 기술은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라든지 뭐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대세 배터리의 기술은 이쪽으로 갈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까지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기술까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부분이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을 좋게 가져가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좀 더 보유하신 분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5,000원, 손절가를 3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에 대한 종목들도 뭐 추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한 28,000원의 전고점을 돌파는 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 20일 정도 선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KMW는 내년 3월에 5G 상용화에 따라서 대규모 장비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관련된 통신 장비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KMW의 장점이라 하면은 미국의 통신사 스프린트의 안정적인 그 공급을 함에 따라서 매출 지속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일본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어떤 수요뿐만이 아니고요, 인도 내에서도 4G와 5G에 대해서 수요가 크고, 그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현재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가 될 텐데, 그렇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더 하락하고 추세가 또 전환이 되는 시점에 들어가시길 권유해드리고, 기존의 보유자들만 계속 끌고 가보는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3만원으로 타겟을 하고요. 손절 가격을 25,4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디어 관련 컨텐츠 주식인데, 반면에 화장품은 그닥인데 미디어 관련된 주식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중국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우선 어제 이제 한중 차관 회의가 있었고,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그동안 넷플릭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방으로 갔다가 어제 중국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디어 콘텐츠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대감을 받았던 부분은 역시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소비시장은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 이슈 해제가 된다는 기대감. 그래서 넷플릭스와 중국을 통해서 좀 콘텐츠들의 어떤 실적 확산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미디어주들을 많이 기대를 했던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나스닥도 약간씩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고, 저는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사드 보복 해제는 언젠가 될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을 왔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미디어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들이 넷플릭스 합작을 통해서 글로벌 수출이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점, 지금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대작들이 나오고 있고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원, 손절가를 9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준비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 SK텔레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힘든 장 중에 그래도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SK텔레콤은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4조 1,543억 원 및 3,469억 원으로 매출은 기대를 좀 소폭 하락하였지만 영업이익은 기대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매출은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 효과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선택 약정 할인 증가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수익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 산업이 주간 사업대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2차 구축 사업은 향후 5개월 동안 총 127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40여 개의 입주업체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가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한 사례로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전국적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의 앞선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사업이 국가보안경비 2위 업체인 LGT 캡스, 이쪽 이제 인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력과 다양한 홈 IoT 제품과의 연계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과 이익 증가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컨센서스 지속 상향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S 홈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홈쇼핑 2분기 실적은 치솟고 1조 1,144억 원, 영업이익 346억 원 기록하였습니다. 네, 치솟고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일회성 이익을 제거할 경우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T커머스 포함한 TV 홈쇼핑 치솟고는 전년 동기 대비 5% 하락하였으나 모바일 치솟고가 33%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2분기 수준의 고객 수와 일평균 방문자 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올해와 내년 동사의 모바일 취급고 성장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또 이제 소설 커머스 영업력 약화로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없이도 모바일 판매가 원활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듯 현재 예상 대비 높은 취급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바일 고객층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품 믹스를 통한 마진율 개선이 예상되어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온전히 실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할인권 환급액에 대한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으로 좀 꾸준히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 금지 등 사드 보복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화장품 테마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 국내 화장품 산업 내 큰 흐름 중 하나가 현재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의 약진입니다.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는 이제 코스맥스나 혹은 또 한국콜마와 같이 국내 ODM 업체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2004년 국내 화장품 ODM 업체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재 상하이와 광저우의 이원화 전략으로 85% 이상이 중국 내 로컬 고객사들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업체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화장품 ODM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전일까지만 해도 동종목 좀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맥스의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섹터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 내내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비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 증권사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호재의 모멘텀은 5G와 장비 국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VR 같은 고용량 데이터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면 각종 제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또 국민도 기가 인터넷에서 10기가 인터넷 상용까지 좀 빠르게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G 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2022년도까지 장비 국산화도 현재 15%에서 95%까지 늘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유비쿼스로서는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정말 시세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수혜가 금년 4분기부터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대비해서 낮은 PER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5G던 10기가던 단연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호텔신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1,749억 원, 영업이익이 695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서 당초 전망치 및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양호한 실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면세점, 시내점과 공항점 매출이 전년 동기비 각각 54%, 또 51%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비해 5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눈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반등이 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의 이러한 실적들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낮아서였기 때문인데요. 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었던 위안화 가치 하락이나 혹은 중국 소비 위축에 관한 이제 우려가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 성장의 속도를 좀 붙여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꾸준히 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5종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동현 팀장의 종목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현대로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현대로템도 일단은 양호한 흐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없는 가운데 일단 원래는
뭐 바이오가 오르면 뭐 남북 경협주가 오르고 뭐 이런 패턴이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흐름도 아닙니다. 한번 약세가 오면 둘 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21선을 잘 딛고 현재 그렇게 조정세가 깊진 않습니다만 우선 양호한 흐름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제 역시나 남북 경협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남북 경협의 이런 분위기를 떠나서 이제 그 수주 규모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어요. 대만과 브라질 1조에서 또 대만에서 또 철도 수주가 나오면서 1조 6천억 정도의 최근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테마가 아닌 실적까지 같이 붙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해외 쪽으로 다양한 수주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로템이 또 국내의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을 넘어서 해외 쪽으로도 최근에 수주도 많고 이런 부분이 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분다면 로템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일단은 45,000원 정고점 부분까지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한 23,000원 밑에 박스권 하단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로템보다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강보합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한마디로 현대 아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아산의 지분 70%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SOC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금강산에서 현대그룹이 방북 승인이 됐죠. 그러면서 금강산 추모를 하는 등등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그래서 로템보다 오히려 엘리베이가 좀 더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역시나 남북 경협이 또 가게 된다면 역시나 엘리베이터 주식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수주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주가 하락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적 측면도 나쁘지 않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 양쪽 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83,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가 2.69%,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북한의 어떤, 죄송합니다. 북한이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지수 하락에 영향을 좀 입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그런 또 공시가 뜨면서 주가의 어떤 안정세를 꾀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였지만, 역시나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 볼 수 있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률 제고,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주에부터 좀 시작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배구조 개선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측면이라 보여집니다만, 역시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미무역 사태가 역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좀 중기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3분기 역시도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DRA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 그 부분이 뭐 구글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빵 주식, 그리고 뭐 중국의 알리바바, 뭐 텐센트 등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할 거면 데이터 센터의 건립은 필수라 보시면 되거든요. D램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oT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등등 이렇게 D램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폭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가 좀 더 심리적으로만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점이 언제 나올지를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실적 대비한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적 관점의 어떤 분할 매수,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8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얼마 남진 않았네요, 지금. 얼마 남진 않았네요. 이제 장기 평선인 이제 241선 정도가 한번 깼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한 8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같이 판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메일 유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중국 소비주인데요. 많이 빠졌죠. 오늘도 2%. 제가 아까 본 것만 해도 1% 상승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2.3% 정도 장이 워낙에 안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중국 소비주가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무역 분쟁의 사태에 있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목은 또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중국인들의 어떤 프리미엄 분유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최근에 어떤 바이오 의약품 사태가 터졌었죠. 그만큼 어떤 생필품, 그런 중요한 이 인체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그 음식이나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신뢰감이 좀 없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산하 정책 폐지에 인해서 이제 분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건데, 중국 자국 걸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메일 유업의 그 분유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분유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자체도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진 역시 부분도 관련된 중국주들이 별다른 모멘텀이 없으면서 빠졌는데, 어제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다시 모멘텀이 생겼다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다음 매도가를 손절 가격을 8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전자금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역시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그런 무인화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CD-밴 운영 및 금융기관 자동화기 위해 종합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런 무인화 자동기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1위 CD-밴 업체라 볼 수 있는 BGF 핀링크, 나이스 핀링크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했고요.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될 것이다. 즉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수록 그 무인화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일단 15,000원, 손절 가격을 11,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5종목 또 빠르게 이어가 봤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마지막 5종목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한솔재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53.6% 정도 이제 기록하게 됐고요. 이 한솔재지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 조치 때문인데요. 세계 1위의 이제 폐지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것 따라 이제 국내 폐지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로 봤을 때 키로당 260원 정도였던 폐지 가격이 올해 2분기 현재 15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솔은 이 폐지로 종이 포장지나 혹은 산업 용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산업 용지인 원재료인 고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좀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은 폐지 부족으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 용지 수출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한술 재지는 산업용지와 특수지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고수익 제품인 특수지 생산 능력 확대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 장중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마감해 주었는데요. 오늘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넷마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일본 시장 이제 기대작이었고요. 더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게임이 출시된 이후 5일 만에 현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탑 7을 기록하면서 매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4일에 리패키지 앨범으로 3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다는 소식이 최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넷마블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소속사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나 혹은 이제 방탄소년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기업, K-팝 관련 기업 등 관련주가 대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 넷마블은 지난 4월 넷마블 게임즈가 빅히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4월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게임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2천억 원의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넷마블은 올 하반기 방탄소년단의 영상과 화보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BTS 월드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퍼시픽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전일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연속적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서울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폭염 소식에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되면서 피해가 많이 생겨났고요. 이렇게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 폭염에 대한 전력난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퍼시픽 바이오는 지난 6월 풍력 발전 전문 기업과 같이 기업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기록한 중이었고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계획안은 연간 일정 수치의 이상 플랜트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곳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꾸준하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서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461억 원, 또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낼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매출이 45%, 영업이익은 135% 증가한 기록입니다. 매출의 50%는 통신 장비 부품에서 내고 있는데, 국내 5G 통신 장비가 이제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서진 시스템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의 틀이 되는 함체와 선반 등을 만드는 데다 베트남에서 전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국내 통신사는 하반기부터 5G 통신 장비 공급 업체를 선정할 텐데 국내 5G 주파수 경매는 6월 정도에 종료가 되었지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는 해마다 일정 수준의 5G 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 공급 업체 선정을 미룰 수가 없어서 서진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매출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4G 투자 등에 대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종목인 삼성 SDI에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의 모바일 부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2017년보다 실적이 줄어들 것이지만 통신 장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 고성장을 이를 메우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성 TE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깝게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 굴삭기 시장의 호황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15만 대에서 17만 대였던 굴삭기 시장이 17만 대에서 18만 대로 상향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현재 글로벌 전 지역에서 건설기계 수요 성장이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타 건설기계 업체 대비 진성 TEC의 장점은
글로벌 1위 건설기계 캐터필라를 고객사로 확보한 점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주 고객사인 캐터필라와 3,731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올해 4분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미국 인프라 투자 진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와 북미 지역 고객 사항의 물량 증가에 의해 미국 법인 매출에 따른 외형 성장도 지켜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렇듯 진성 TEC는 캐터필라 매출 비중이 높아지게 따라 미국인 이제 매출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성 TEC까지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송동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KMW 이야기를 했었죠. 예. KMW가 주가 흐름은 뭐 양호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난주 목요일날 예.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네. 자, 26,000원 이때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수익입니다. 이제 28,000원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 필요하다 봅니다.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신다 하면 지금 시점에 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추세가 다시 회복되면 재매수해보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추천해주신 시점 기준으로 한 3% 정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수료 제외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원래 네오팜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12%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만원대까지 밀렸어요, 지금? 네, 4만 후반대까지 밀린 상황이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36,000주 정도를 이제 팔고 있습니다. 다 파네요, 그냥.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량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가 6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이제 선물 매도가 강합니다. 9,470억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네오팜은 현재 36,000주를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제 생각엔 뭔가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데 이제 중미 무역 분쟁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그게 가격에 대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시점이 매수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고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전 고점이 4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구간 정도거든요. 48,000원 초반. 이 구간만 깨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부근대를 깨게 된다면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가격 전략을 또 함께 주셨습니다. 자, 정다은 전문가는 지난주에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좀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예. 저번 주보다는 좀 하향된 상황입니다. 좀 아무래도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주가가 좀 내려간 거에 대해서 그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카카오 자체로만 좀 살펴보자면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등 이제 비용의 증가로 해서 이익 개선이 더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중심의 탑라인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매출 성장률의 둔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 성장률이 한 25% 정도로 작년 4분기에 20%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상 카카오 매출 성장률이 26%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현재 신규 광고 플랫폼이나 테크핀 사업 본격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콘텐츠 서비스 확장이나 424 IPO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표가 14만 5천 원 정도로 좀 분할 매수하는 부분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 호텔신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앞서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찌 보면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주가 상승이 없었던 탓이 중국인 소비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나 중국인 소비 위축 우려가 완화된다 하면 판은 좀 다시 뒤집힐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대한 이제 기초한 한국 면세점 수요에 대한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향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실행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좀 향후 전망이 밝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2,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캐스트 종목을 3992번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매수가가 8,800원, 비중이 100%입니다. 올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송대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홈캐스트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디지털 셋톱박스, 뭐 디지털 방송 수신기 부품 이런 이제 IT 부품의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바이오 회사로 변신했죠. 최대 주주가 이제 H바이온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기대감이 올랐었고 최근에는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종목들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 있지만 시장이 한번 안 좋으면 웬만하게 실적과 그리고 아주 큰 재료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홈캐스트도 약간 좀 단기적이고 조금 작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7월 17일 날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 발생을 좀 했고 이때가 이제 바이오가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척을 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5%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예상된다 볼 수가 있고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재료라든지 그리고 큰 거래량 저점을 돌파할 수 있는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재료 부각이 안 됐던지 아니면 그럴 만한 재료가 부족하던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이 굉장히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많이 상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이오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날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기를 9월 아니면 10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연기금의 어떤 CIO가 제대로 임명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시기가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돼야 뭔가 바이오 주식들이 좀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홈캐스트 역시도 같이 수급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캐스트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272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코스피가 올라올 정도로 낙폭이 큰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장 초반까지는 좀 버티는 듯 했는데 장중에 226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2270대까지는 지금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더 이상 낙폭을 줄이진 못하면서 횡보하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좀 줄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셀트리온도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포스코도 3.5%나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어떨까요? 여기도 빨간불이 LG화학 한 종목만 보입니다. 강보합이고요. 남은 종목 모두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차가 2%대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1%대 초반입니다. 78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780선 지키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88포인트대부터 776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780포인트대는 회복하면서 마치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과 그래프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인데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1,400억 원이 넘게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02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1,152억 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4% 빠지고 있고요. CJENM이 낙폭 좀 줄였네요. 1.58% 하락입니다. 메디톡스도 72만 원대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노스도 1.12% 하락합니다. 신라젠이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한 모습 확인이 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꽤 컸습니다. 낙폭 모두 줄이면서 빨간불이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어제 회복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10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9,000원이나 빠져내려가면서 4%대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51%나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해서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펄어비스가 4%대의 좋은 흐름 유일하게 가져가고요. 포스코 캠텍도 5만 원 지키면서 1.1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과는 확연히 다른 장이었고요. 전형적인 약세장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중미 무역 분쟁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모습 나올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 자체가 향후에 어떤 실적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미 무역 분쟁의 사태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주도 업종이 없는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심리만 계속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는 굉장히 싸진 상황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일단 보여지죠.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어떤 회복에 대한 여부는 역시나 중미 무역 분쟁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역 분쟁의 이슈로 오늘 장에 휘청거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다은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8월 주식 시장 자체가 위축된 투자 심리가 지속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지수 수준과 밸류에이션 매력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돌파하는 기술력을 갖춘 성장주 관련해서 좀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지 혹은 5G,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이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하락이 1.6%입니다. 2270선 턱걸이하면서 마쳤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좀 있습니다. 1.14%나 떨어지면서 781포인트대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상승했습니다. 5원 50전 장중보다 장 후반에 더 많이 올라가면서 1126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대 시장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던 핑계가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의 FOMC 회의의 결과가 기준금리 동결했고, 일단 이후에 빠르면 9월달, 더 빠르면 9월과 12월달에는 기준금리 올릴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아시아 증시 관련돼서 심천 종합지수가 오늘 3% 급락, 그리고 홍콩 A지 지수, 항생 지수, 그리고 한국의 종합주가지를 비롯해서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많게는 3%, 때로는 1%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권의 주가 하락은 다른 이유보다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시아권의 충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도 올랐는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올랐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5개 종목들이 좀 리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휴네이션이죠. 이 종목이 오늘 새내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새내 종목이 시장에 들어왔는데도 좀 약세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마 알미늄을 비롯해서 알미늄 종목들이, 이 종목은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왜 상승했는지 제가 이유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설명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드 말씀드려야 되겠죠. 대표이사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 바뀐 것 때문에 주가 하락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 잠깐 좀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또한 하나투어, 모두투어 2분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름 이제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표가 10등 했으면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등이 아니라 5등 하고 싶다, 그런 관점 속에서 실적은 좋아졌습니다만 눈높이 속에서 약세 모습들이 관측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암전자를 비롯해서 오늘장 핫5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네시온, 이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새내 종목입니다. 시장에 들어올 때 10,000회 들어왔습니다. 10,000회 들어왔는데 10,000회 공모가셨던 분들은 즉 1억일 때 1억 6,300, 즉 약 6,350원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는데,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003년에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장 강점 있는 것이 네트워크 보안 쪽에 상당히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매출 관련돼서 60% 이상이 공공기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네시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망 보안 관련 기업이고 관공사의 60%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은 관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강조하면 공모가 10,000원이라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마 알미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공식적인 명칭은 알루미늄입니다. 다만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사마 알미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주가가 사마 알미늄이 9시 5분인가요? 9시 5분 이후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종목들이 예상보다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종목도 올랐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9시 3분부터 상한가에 들어갔죠. 9시 3분 이후에 상한가가 물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알미늄 기업 가운데서 남선 알미늄. 자, 이 기업은요, 얼떨결에 또 왜 이렇게 사마 알미늄 상승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1시 56분에 1,410원이 오히려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일 알미늄, 이 종목도 9시 24분에 1,300원, 그렇게 소폭이나 상승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밀렸습니다. 따라서 알미늄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하면 가장 리딩은 사마 알미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국제 시세 관련돼서 LME, 즉 런던 머천타일 익스체인지 관련돼서 알미늄의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톤당 2,587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2,057달러까지 좀 이렇게 톤당 가격이 급락했다, 이것 가지고 알미늄의 주가가 상승했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딱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마 알미늄 관련돼서 지난 25일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12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마 알미늄 비롯해서 알미늄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 미국 LME, 즉 런던 머천타일 익스체인지에서 톤당 가격이 하락해서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한, 때로는 공공한 좀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관련돼서 바이로메드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는 19만 5천 원대까지 주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보니 4.3%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그 종목 관련돼서 전자공학 시스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5월 달이죠. 5월 달에 대표이사 변경의 이슈가 있었고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5월 달에 대표이사 변경됐는데 김선영 씨가 대표이사로 각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김선영 씨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주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자, 오늘 공시가 났던 대표이사 변경 보시면 앞서서 김선영 씨가 들어왔었죠. 또한 김영수 씨가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5월부터 김선영 씨가 대표이사로 들어오려고 시장에서는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로메드 관련돼서 대표이사 변경 부분은 아마 회사 측에서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서 좀 이렇게 꼼꼼히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또 우리가 투어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이번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2,200원 즉 10%의 주가의 급락을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모두투어도 하나투어와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투어의 트렌드의 모습도 여전히 10%대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제가 볼 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주가가 이렇게 약세해 보이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투어가 2분기 실적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48억입니다. 다만 증권사가 바라볼 때는 70억이 나와야 되는데 48억이 나왔다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8억도 잘 나온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투어가 2분기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실적이 너무 높아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한전자의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안암제 주가 어떤가요? 3,690원. 오늘 장중에는 4,080원대까지 주가 급등했습니다. 자, 과거에 그 TV에 보시면 우리가 안암 TV가 있었던 그 안암이 이 안암과 같은 얘기인데요. 왜 삼성그룹 관련돼서 AI 관련주에 그 어떤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왜 안암전자가 상승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하만을 인수해서 AI 관련돼서 스피커를 좀 집중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암전자가 아시는 것처럼 하만에 그 기본적으로 AI 관련돼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암전자가 삼성전자의 매출의 10% 이상을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만 관련돼서 투자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만에 납품하고 있는 안암전자가 얼떨결에 상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에 수종의 산업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예상보다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하만 그 가운데서 AI 쪽에 지금은 투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암전자가 오늘 장중에 4,080원까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개 종목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이 오늘 핫 종목 관련돼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아무리 좋게 얼마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주가가 급락한다. 그런 어떤 이벤트를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좀 주시는 것으로 오늘 핫5 종목들 마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예.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좀 많이 조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좀 선방을 하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좀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증시 조정이 시작된 6월 이후죠. 이 이후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연기금에 대한 주식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주체 중에서는 이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이 3대 연기금의 자금 흐름을 합산한 연기금을 주체를 보아하면요.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1조 622억 원을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수가 내릴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에서 좀 이렇게 그 저가 매수나 그리고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올해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로서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미진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만약에 주가 하락이 나오면 오늘과 같은 장 중에는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여지가 이제 변동성 장세가 가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연기금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8%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기금에 대한 수급보다는 투자 신탁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증시에서 가장 그 하락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입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까지 올리도록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상해가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관망세를 보이다가 상해가 폭락을 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우호적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물밑 협상이었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좀 뉴욕 증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가져본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는 이제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나왔고요. 그냥 평이한 수준의 발표 내용으로서 뉴욕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내일 볼만한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제 7월에 이제 마카오 카지노 기준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 한 매출액이 12% 증가했는데요. 한 3조 5,120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흐름은 우리나라 카지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 VIP 드라백이 중국이 빠져나간 드라백을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바닥이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매수 추천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서는 파라다이스를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